사실 이게 우리 K배터리 굉장히 중요한 이슈고 엄청난 호재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시장에서 이 인식을 잘 못하고 주가 반영이 잘 아직 안 되고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로스 리서치에서 제공하는 미국 주식 정보와 국내 기업 탐방 리포트. 이용권 발급은 영상 하단 더보기란 링크를 클릭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로스 리서치 초대석 새해 이분 처음 모십니다. 과연 2025년도에 2차 전지 섹터는 어떻게 대응하고 어떤 이슈가 자리할지 이분께 여쭤보겠습니다. IM증권 서울금융센터 이창환 영업이사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사님 새해 복 많이 네,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2차 전지 섹터가 최근에 좀 반등을 시작을 했는데 오늘 1월 9일입니다. 1월 9일이고 LG 에너지 솔루션의 실적이 나왔어요. 근데 3년 만에 분기 적자 전환을 했고 조금 많이 밀렸습니다. 근데 또 신기한 게 오를 종목은 또 올랐어요. 에코프로비엠이 9% 갑자기 급등하고요. 소재단이 최근 들어 좀 강세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이사님께서 좀 소재단 좀 긍정적으로 보셨는데 소재 쪽에서는 계속 네. 제가 전액과 이제 리튬이온 쪽 종목을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 그 2차 전지 섹터 잘 보시면은 오늘 에코프로 BM이 이렇게 오르긴 했지만은 에코프로 BM을 비롯한 이제 뭐 포스코 퓨처, LNF, 뭐 코스피 흰소재, 흰소재는 좀 다른긴 한데 대체로 외바닥이에요. 네. 그날에다가 지금 V자 반등 맞아요. 나와서 외바닥을 만들었고, 그리고 전액 엔캠, 그 덕산테크코피아, 그리고 리튬이온의 그 얘기했던 중앙 3대 소재 이런 종목들은 지금 3중 바닥을 찍고 그리고 41선을 뚫어서 안 차게 된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중 바닥을 찍고 이제 바닥에서 매물 소화가 이제 되고 이제 바닥을에서 이제 탈출하는 추세 전환이 되는 움직임이고, 그래서 다른 소재와 달리 지금 바닥을 잘 다진 쪽이 전액과 리튬이온이다. 네. 그런데 그게 왜 그렇게 됐는지에 대해서는 오늘 말씀을 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그 엔솔 같은 경우를 비롯해서 이런 이제 배터리라든가 이제 특히 양극재라든가 리튬 이런 쪽들은 아무래도 시가총액이 상대적으로 있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여기들은 이제 숫자가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돌아서려면은 지금까 물론 이제 낙폭 과대에 의해서 자율적인 반등도 나오고, 그리고 그 에코프로 그룹주만의 별도의 재료는 있었어요. 에코프로 머티가 인도네시아 그 재련 사업 부분에 대한 지분 인수한 것도 있고, 그리고 에코프로 그룹이 올해 3대 그 혁신 황골 탈퇴하겠다고 해서 3대 그 경영 혁신 과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서, 특히 이제 그 GM과 인도네시아에서 이제 그 양극재 통합법이 만드는 거 이게 되게 핵심이고, 에코프로 CNG와 에코프로 이노베이션의 합병, 그리고 R&D의 외주화, 뭐 이런 것도 이제 핵심인데, 특히 양극재 통합법을 만들어서 양극재 가격 파괴를 하겠다. 그거 나오고 나서부터 에코프로 머티가 지분 인수하는 거랑, 그리고 이제 그 양극재 통합법이 만드는 거 얘기 나오면서 급반등이 나왔던 거예요. 양극재 통합법. 그러니까 11월 달에 에코 프렌들리 데이에서 회사에서 얘기했던 앞으로 어떻게 이제 그 회사가 변화하겠다 얘기했던 것들, 2030년도에 네, 기억나요. 그 플랜했던 것들을 이제 그러면 그 시작을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했던 것들을 이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그래서 이제 체질 개선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이고, 이런 캐진 구간에서 에코프로 그룹이 선택한 거는 그 극한의 원가 절감을 선택을 한 거죠. 그렇게 되면 다시 업황 회복했을 때는 그때 그랬잖아요. 지금은 당장 어렵지만은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원가 절감을 잘 해놓고 체질 개선을 잘 해놓으면은 업황이 회복되고 다시 업사이클이 나올 때 그때는 시장 예상 뛰어넘는 실적이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은 이제 그러한 첫 단추를 이제 끼우려고 하는 구간이라 보시면 되겠고요. 알겠습니다. 매수 관점에서는 다중바닥을 찍고 있는 이제 뭐 리튬이온이나 전해액 쪽이 좀 더 편하실 거라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전화액과 리튬염 쪽 방어가 잘 되고 있고, 양극재 통합법이라는 이슈가 좀 오늘 나왔다라는 점 간단하게 오프닝으로 체크를 해드렸습니다. 최근에 그 소재단 글로벌 공급망에서 탈중국화가 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뭐 미국에서도 그 중국의 CAT를 중국군 지원 기업 명단에 올렸다. 그러면 뭐 국내 기업들이 어떤 수혜를 얻을 수 있는 건지 좀 설명 들어볼까요? 사실 이게 우리 K배터리 굉장히 중요한 이슈고 엄청난 호재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시장에서 이 인식을 잘 못하고 있고, 반응이 안 나죠. 이를 잘 이제 긴가민가 하고 있다. 네. 주가 반영이 잘 아직 안 되고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제가 여기 제목을 이제 그래서 오늘 주제를 오늘 4가지 갖고 왔는데, 첫 번째인데도 제가 앞에다 다룬 이슈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그래요.
첫 번째 이제 글로벌 공급망 탈중국화가 본격화되고 있다. 이런 주제인데, 최근에 뉴스가 나왔죠. 그 미국 국방부에서 그 펜타곤이죠. 중국군 지원 기업 명단에 그 시애틀과 텐센트 등의 6개 기업을 추가했고요. 여기는 그 창신 메모리도 들어가 있고, 드론 업체, 오텔 로보틱스, 그리고 이제 그 퀘텔이라고, 그래서 이제 인터넷 그 연결 모듈 업체, 있고, 그리고 국유 해운사, 중국 원양 해운도 이렇게 추가가 됐습니다. 특히 이제 텐센트도 들어갔다는 게 특징에서 게임 업체들도 좀 영향이 있을 것 같고, 향후에. 특히 CATL이 들어갔다는 게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니까 그 중국 배터리 업체인 CATL을 중국군이 중국을 지원했다고 있다가 판단해서, 요게 이제 그 중국 군사기업 명단에 이제 일단은 포함시켰다는 거죠. 특히 이제 그전에는, 이제 뭐 그 차이나 텔레콤 등에 가지고 들어갔던 거를 일부 좀 뺐었고, 이번 6개 기업이 들어가면서 총 134개 리스트에 이제 그 올라가 있고요. 이제 이런 CATL이나 이런 기업들이 이제 중국군의 현대를 지원하고 있다고 보면서 이번 넣었는데, 이게 이제 그 근거한 법이 있어요. 그 2021년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에 의해서 요게 지금 그 1260H 조항에 근거해서 여기 들어가 있고 명단에 들어가는 것이고, 당장은 아니고 이제 26년 6월 31일부터 이런 기업들과 이제 국방부가 거래하는 거를 이제 지금 금지를 하는 거고요. 당장은 어떤 수출 통제 이런 건 아니지만은 이로 인해서 평판에 굉장히 타격을 주겠죠. 네. 그렇게 되면은 CATL과 거래하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그 기업들은 좀 부담을 가질 수 있고, 앞으로 뭔가 하는 거에 대해서 특히 미국 사업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지장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미국 단체와 기업들이 앞으로 그 CATL과 하는 데 있어서는 위험한 기업이라고 이제 미국에서 경고, 네네. 국방부에서 경고를 하는 것이고, 이 재무부에서도 이들 기업들에서 제재 압박할 수 있습니다. 이게 국군이 엮이니까는 이제 또 심각해지네요. 네, 특히 이제 펜타곤, 이제 국방부, 이게 사실은 8월 달부터 나왔던 얘기예요. 작년. 네, 지난해 8월 달부터 루비오 공화당 의원 기억하시죠? 네. 그분이 이제 이걸 주도적으로 나서서 뭐 CATL이라든가 BYD 등 그 중국 배터리 기업들 대해서 이제 그 거래 금지 기업으로 지정이 된다라고 계속 얘기했던 것들이 현실화되고 있는 것이고, 이렇게 이제 그게 포함이 되게 되면은 일단 앞으로는 이런 기업들은 미국 투자가 금지됩니다. 그리고 미국 기관과 그리고 회사들과의 거래가 이제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CATL 같은 경우가 중국 배터리가 미국에서 사실상 특히 ESS 사업에 대해서는 거의 뭐 90% 이상 장악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거래가 쉽지 않을 수도 있고, 26년 이제 6월 말부터죠. 그리고 이제 어떤 재무부에 의해서 제재도 가할 수 있는 것이라 볼 수 있는데, CATL 입장에서는 강력하게 소송을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전에 그 샤오미가 소송 제기해서 요 목록에 빠져나온 사례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강력하게 지금 반발할 것 같은데, 관련된 기업들 막 주가 막 급락하고 타격이 분명히 있는 이슈고, 네. CATL 입장에서는 만약에 이게 그대로 중국 군사기업으로 지정될 경우에는 앞으로의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타격이 있을 거예요. 그럼 이거는 우리가 지금 굉장히 반사 이익이 될 가능성이 높고, 단순하게 미국 투자 금지지만 트럼프가 딱 됐을 때 그걸로만 끝나지 않을 가능성도 높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특히 이제 이게 쉽게 해제 안 될 겁니다. 아마 CATL이라든가 특히 이제 CATL 그럴 것 같고, 드론 제작사가 있었거든요. 여기 보시면 이전에 이제 그 드론 제작사 그 DJI랑 그 라이더 제작사 그 헤이샤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이거 지정됐다가 고소했는데 결국에는 계속 업데이트 남아 있거든요. 목록에. CATL은 빠져나가기 어려울 거로 좀 봅니다. 네. 그 전부터 이제 그 루비오 그 상원의원이 계속 그 CATL이라는 그 중국 배터리 기업들, 거기에 뭐 EV 에너지부터 해서 고션 하이테크 등 해가지고 BYD까지 포함해서 그 중국 공산당을 지원하는 기업이라고 계속 주장을 하고 제재를 가야 된다고 강하게 얘기했던 것들이 이제 되는 거고요. 일단 그래서 여기 그 유진투자증권 한병화 의원이 같은 이제 코멘트를 했는데, 이게 CATL의 글로벌 확장에 제동을 걸 수 있는 이벤트다라고 했고, 중국에 대한 견제와 장벽은 K배터리 성장의 필수 요건이다. 뭐 당연한 얘기겠죠. 여기 이제 그 메리츠증권의 이제 세설화 연구위원도 여기 6개 기업에 대해서 이제 군사 관련 기업을 지정을 했고, 앞으로 미국과의 거래 그리고 그 미국의 자금 투자 등은 제한될 가능성이 확대가 됐다 하면서 이 관련된 기업들 주가가 이제 당일에 급락을 했습니다. 네. 샤오미도 같이 빠졌어요. 그러면서 빠져 나왔는데도. 네, 그렇죠. 같이 동달아 좀 하락이 나와서 최근에 중국 증시가 별로 안 좋았어요. 예, 안 좋았죠. 그리고 이제 중국 국채 수익률도 계속
급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일단은 지금은 또 노이즈가 발생했는데 이게 이제 단순한 노이즈로 단기적으로 이슈가 아닌 것 같고요. 우리 기업들한테는 상당히 큰 호재가 될 가능성이 높고 그런 것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그 블룸버그의 빨 뉴스에서도 이거 말고 뉴스가 더 있어요. 더 있는데 그 블룸버그 비슷한 얘기예요. 다 지금 비슷한 그 뉴스를 제가 이제 외신과 그리고 국내 뉴스 갖고 왔는데 이거는 이제 그 구글 번역기를 한번 돌려본 거고요. 네. 앞에는 같은 내용인데 요게 이번 국방부의 이번 조치는 지난해 8월 공화당 의원들이 미국 정부에 시애틀 등을 블랙리스트 추가하도록 압박한 이후에 나왔다는 거죠. 요게 대표적으로 앞장 섰던 의원이 그 루비오 의원이었다고 볼 수 있겠고 시애틀이 지난해 근로 시장 점유율 37%부터 해서 지금 비아디도 한 17% 합치면 벌써 50% 넘죠. 두 회사 합치면은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리고 이제 이번 그 시애틀이 홍콩에 상장해가지고 네. 한 50억 달러 조달 앞두고 있는 타이밍이 공교롭게도 그 타임에 나왔어요. 사실 이렇게 IPO를 하게 되면은 그 주가 빠지면 안 되거든요. 네. 근데 이것 때문에 주가 빠지고 있다는 거죠. 영향을 줘요. 이렇게 되면. 일부러 이 타이밍에 공개한 거 아니에요? 뭐 일부러는 모르겠지만은 타이밍이 시애틀한테 참 안 좋은 타이밍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특히 전에 지난해 공화당 의원들이 이렇게 그 블랙리스트에 지정해야 된다고 한 다음 이후에 미국의 두크 에너지가 여기 해병대 기지에다가 이제 그 ESS 전자 장치를 공급을 하는데 시애틀가 하기로 한 거를 폐지했어요. 네. 그 납품 받은 거 폐지하고 앞으로 하는 것도 안 할 거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서 실제로 영향이 있었고 요게 이제 아까 이 뉴스 안에 나온 표거든요. 네. 보시면은 이제 시애틀의 점유율이 이렇게 쭉 올라와 있어요. 이거 37% 정도 지난해 나와 있는 거고, 비아디도 많이 올라왔죠. 여기 비아디. LG 에너솔루션이 점유율이 좀 줄어들었고, 파라손이 급격하게 줄어들었죠. 삼성 SDI는 좀 비슷한 것 같고, SK온도 좀 전체적으로 이 배터리 3사의 점유율이 줄어들고 중국 기업들이 올라간 모습들 확연히 보이고 기업들마다 시애틀에 대한 의존도를 표시한 거예요. 테슬라가 12.5%가 굉장히 높아요. 네. 그리고 스텔란티스도 7.1%, 지리자동차 이건 뭐 중국이죠. 지리, 니오, 베이징 오토그룹 여기 다 이렇게 있고 폭스바겐, BMW. 일본 기업들 닛산, 혼다 등도 해가지고 특히 테슬라랑 스텔란티스가 높아요. 이 비율이 높아서 이러한 이제 높은 점유율이 전 세계 자동차 산업에 굉장히 좀 리스크가 될 수 있다라고 좀 그렇게 보는 거라서 요거에 대해서는 계속 이런 식으로 그 시애틀이 만든 배터리가 정상적인 가격이 아닙니다. 너무 싸요? 보조금을 네. 잔뜩 받은 상태로 만들기 때문에 특히 ESS LFP 배터리 같은 경우는 거의 가격 파괴 수준으로 입찰해서 막 들어오거든요. 근데 걔네 시애틀이 과연 정말 정상적으로 그 광물을 받아서 정상적으로 생산해서 나온 단가가 아니라는 거죠. 그거는 보조금뿐만 아니라 중국 정부가 지원하는 예를 들면은 임대료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혜택들 그걸 통해서 받는 거라서 그 인건비가 쌀 수밖에 없는데 광물도 싸게 조달을 받는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가만 놔둬서는 안 되겠죠. 지금 이게 이제 배터리가 특히 이제 ESS 배터리 쪽에서는 그 트럼프 정부에서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이제 국방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거든요. 군수무사 차원에서. 네. 그러면은 중국 배터리를 계속 써서는 안 되죠. 지금 루비오 의원은 아예 중국 배터리를 우리나라 미국 어느 곳에 아예 쓰면 안 된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는 거라서 이건 굉장히 목소리가 높아질 거라고 보여지고 이렇게 의존도가 높은 기업들 과연 어떻게 할 것인지가 중요해요. 테슬라가 포기할까요? 포기하진 않을 거예요. 아는데 이렇게 계속 의존도를 높인 상태로 만약에 그런 게 없다면 더 높일 겁니다. 테슬라는. 그래요. 싸니까. 그러니까 회사 입장에서 싸니까 그리고 매력이 또 있는 건데. 테슬라는 또 ESS 배터리 메가팩 사업을 또 많이 늘기 때문에 특히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그냥 놔두면 안 되는 건 사실입니다. 정부랑 좀. 안 그러면은 시애틀이 그 점유율이 굉장히 더 높아질 수 있어요. 왜냐면 가격이 중국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계속 보조금을 주면서 그쵸. 지원받는 것과 그렇지 않은 거랑, 그렇지 않은 거랑은 완전히 다른 이슈이기 때문에 요거는 제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걸 실제로 미국에서 하고 있는 것이고 트럼프 정부 들어서 더 강력하게 제재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 타이밍이 대체로 관세가 이제 특히 ESS 배터리는 26년부터
급여를 받는데 네. 이렇게 이제 블랙리스트 들어가서 이제 판매 금리되는 그 6월 말 이후부터는 더 좋은 그 기회가 우리가 될 수 있을 거라 보여지고 그러다 보니까 일단 파나소닉이 눈치를 먼저 챈 것 같습니다. 파나소닉이 이제 요거 그 1월 7일자 나온 뉴스인데 테슬라 배터리 공급사가죠. 파나소닉이 거의 테슬라에 의존했어요. 테슬라가 아니면 회사 망할 것 같은데 이 중국 공급망과 단절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이번 달에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취임을 하겠죠. 당선인 취임을 할 텐데 이날 얘기한 게 대표가 그 앨런 스완 그 북미 법인 사장이에요. 네. 이분이 이제 그 파나소닉 에너지가 그 중국 공급망 의존하지 않겠다 밝혔고 CS에서 얘기를 한 거예요, 사실. 그래서 그 파나소닉 에너지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중국 공급망에 전적으로 의존하지 않는 것이라고 얘기를 딱 했고요. 네. 우리는 중국에서 공급받는 물량이 일부 있지만 많지는 않다. 앞으로 일부 물량도 확보하지 않을 계획이며 그 계획은 가속화되고 있다. 완전 손을 단절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파나소닉 그 에너지의 그 미국산 배터리는 대부분 캐나다를 포함해 해외 공급 업체부터 공급받는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근데 이런 스완 사장의 발언이 결국에는 이제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을 했을 때 중국 수입품에 대한 관세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지금 그 전 세계 기업들이 이제 제조 공정을 재검토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이렇게 지금 평가를 하고 있고 모든 수입 제품에 대해서 뭐 10에서 20% 보편관세 얘기 나오고 어저께 또 그러면서 우리나라 개헌 같은 비상사태 선포 그런 얘기가 나온 상태고 네. 중국산 수입품에서 60% 최대 60% 관세 부과 선언을 하겠는데 할 가능성이 높은데 최근에 이제 그 워싱턴 포스트지에서 나왔던 것처럼 일부 품목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게 그게 저는 간봤다고 생각해요. 시장이 그냥 어떤 반응일까? 가짜 뉴스라기보다도 네. 보좌관에서 얘기가 나왔다라고 한 거잖아요. 익명에서 세 군데서. 네. 그러니까 이거는 소위 말해서 간봤다 생각하고 그게 어떻게 시장에서 반응하는지를 보고 아직 취임도 안 했는데 그거를 미리 그렇게 결정해버리면 안 되잖아요. 당연히 부인을 하겠지. 부인 아니라고 당연히 하겠죠. 시장은 어쨌든 간을 봤다라는 생각이 들고, 파나소닉 같은 경우에는 올해 이제 캔자스주에도 두 번째 공장 건설 예정이라서, 그러면은 파나소닉이 중국 공급망을 단절하게 되면 누가 쓸까? 결국 우리 거 쓸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K배터리, 네. K업체, 소재들. 그래서 그런 게 중요해요. 그래서, 미래세증권에서 나온 리포트들 중에 보면은 그 테슬라에 대한 얘기가 쭉 나오는데 네. 그중 일부가 테슬라 밸류체인에 주목하자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제 그 테슬라의 밸류체인은 세 가지가 있어요. 테슬라 자체다 납품하는 기업들. LNF 양극재, 에코프로버트 전구체, 뭐 SK IoT 분리막,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도 동바, 엔캠 전해. 이제 테슬라 자체적으로 공급하는 업체예요. 이렇게는. 네. 그럼 LG 에너지 솔루션이 테슬라에 공부를 하니까 LG 에너지 솔루션을 통해서 납품하는 업체가 있겠죠. 그럼 양극재는 LNF 들어가고 이제 LG화학 들어가죠. 그리고 대주원재료 실리콘극재, 분리막 SK IoT WCP 들어가고 동방은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 SKC는 좀 배제를 하는 편이고 지금 LG 엔솔에서는 그리고 파나소닉도 테슬라 밸류체인이잖아요. 들어가잖아요. 그럼 파나소닉이 납품하는 기업들 있지 않습니까? 양극재는 포스코피체. 대주전재료 실리콘극재, WCP, 그리고 이제 SK 넥실리스가 들어가는데, 요게 전액에 엔캠께 들어가요. 그리고. 파나소닉이요? 네. 그리고, 요게 지금 써놨는데, 센트라 글라스를 통해서 덕산테코피아께 들어가거든요. 센트라 글라스가 덕산테코피아에다가 전액을 OEM을 맡겨서 얘네가 이제 6만 톤 개파 생산하게 되면 그게 센트라 글라스를 통해서 파나소닉이 들어가거든요. 네. 그럼 그렇게 되면 테슬라에 들어가죠. 그래서 그래서 이제 여기 없던 거는 파나소닉 밸류체인의 전액 기업의 엔캠과 덕산테코피아가 들어간다는 거죠. 중국 업체들이 다 배제가 되고 여기가 쓴다는 것이고 엔솔 같은 경우도 여기 전액이 엔캠이에요. 엔캠이라고 그리고 여기도 덕산테코피아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이게 KB증권에 나온 리포트는 SK온과 특히 이제 LG 에너지솔루션에도 덕산테코피아가 들어가 있거든요. 밸류체인에. 네, 여기 표시 안 했는데 그래서 이제 엔캠은 요 세 가지가 다 들어가요. 그러네요. 네. 그리고 덕산테코피아는 테슬라 자체만 안 들어가고 이제 일단은 파나소닉은 확실히 들어가고 엔솔에 들어가는 거는 회사 쪽에서 부인은 안 해요. 근데 아직까지 확실하게 나오진 않았죠. 그러니까 이건 좀 기다려봐야 되는데 그래서 요게 엔캠만 들어가 있는 건데 저렇게 표시를 하는 겁니다. 네. 네. 그래서 요 밸류체인을 잘 보시는데 그러면
테슬라 밸류체인에 들어가면서 여기 비중이 올라가는 쪽은 전해액 쪽은 확실히 올라가겠죠. 특히 엔솔 같은 경우도 요 캐켄거 물량과 지금 그 엔캠이 들어가는데 엔캠 물량 그 캐켄거는 이제 그 다 재고 소진하게 되면은 엔캠으로 집중될 것이고 그 제가 그래서 우리가 전해액과 쪽을 잘 보정했던 이유가 관세를 맞게 되면은 결국에는 미국 공장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 북미 시장에 공장이 있는 기업은 배터리랑 전해액밖에 없잖아요. 현재 공장이 없죠. 구축이 된 기업들은 대규모 캐파 그리고 AMPC 받을 수 있는 것도 배터리랑 전해액이잖아요. 근데 이제 대규모 생산시설 구축된 게 이제 엔캠이나 덕성테코피아, 뭐 솔브리 홀딩스인데 엔캠이 제일 크고 그다음에 덕성테코 크고 그다음에 솔브리 홀딩스란 말이에요. 동아기업도 지금 뭐 일부 하고 있지만은 그래서 그러면서 그러면 관세에 대한 혜택도 있는 거죠. 네. 거기서 현지에서 조달을 하게 되니까 그러면서 이제 테슬라 밸류체인까지 들어가는 그거를 봤을 때는 그러면은 그거에 대해서 그 교집합은 보면은 그 LG 에너솔루션이 되겠죠 첫 번째 그다음에 엔캠, 덕선테코피아 그리고 엔캠의 리튬이온 원료를 공급하고 있는 이제 리튬염을 공급하죠. 그러니까 전액의 원료는 리튬을 공급하는 중앙첨단 소재. 중앙첨단 소재도 조제 공장에 3만 톤 캐파 짓기로 했으니까 그 교집합에 그렇게 네 종목이 들어가요. 그래서 지금은 그래서 최근에 분위기가 LG 에너솔루션 쪽의 밸류체인이 좀 더 유리한 모습인데 이런 변화 있지 않습니까? 중국 공급망을 단절하는 으로 인해서 수혜 강도가 세지는 것들이 전액 쪽 강한 이유가 전액 쪽의 점유율을 그동안 중국이 거의 90%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양극재 쪽은 K배터리가 잘해 왔잖아요. 네. 그러면서 조금 이제 그 LFP의 사용이 좀 올라가면서 좀 주춤한 것도 있지만은 원래 잘해 왔던 거고 전액 쪽은 잘 못했어요. 거의 중국에 그 점유하다시피 했고 일본 업체들은 그 캐파가 크지 않고 그런데 이제 그 FOAC 규정, IRA법과 그 FOAC 규정과 또 AMPC 등의 규정에 의해서 북미에서 이제 생산 캐파를 구축해야만 됐고 그것들이 이제 또 기회가 된 것이고 그러면 이제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FOAC 규정 표제해야 되는데 최근에 이번에 지난해 40개 자동차 그 전기차에서 45개에서 이번에 22개로 줄었잖아요. 근데 네. 거기 다 줄어든 게 폭스바겐, 리비안 이런 기업들이 보조금 싹 다 지금 제외됐거든요. 그 현대차는 올라가는데 결국 FOAC 규정 못 지켜서 그래요. 그래서 이거 우리가 기회가 있을 때 요쪽 밸류체인에 관련된 기업들을 기회로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